리플 XRP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시장은 지금이 시장을 뒤흔들 폭풍 전야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가격이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이런 전망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리플 속사정이나 그 근거를 구조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겉으로 조용한 XRP가 실제로 시장을 흔들 준비를 마쳤다라는 얘기, 과연 허황된 소리인지 아니면 이미 징후가 보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지금 현재 상황을 짚어보자면은 XRP가 한때 승승장구하던 때도 있었지만 요즘에 가격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7월달 3달러가 넘었던 게 지금은 2달러도 안 되니까요. 현재 많은 시장의 투자자들이 리플 XRP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죠. 실제로 요즘의 커뮤니티 분위기도 썰렁하고 또 역시 XRP 별거 아니네 이런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 공포지수를 보더라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어 있어요. 또 이런 와중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금융 분석가 코치 JV라는 분은요, XRP 조정만 끝나면은 아주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까지도 했습니다. 이 가격이 언제 오른다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하진 않았지만요, 데이터랑 경험상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딱 잘라 말을 했죠. 이 또 다른 리플 XRP 커뮤니티의 유명 인사 알렉스 콥은요, 흥미로운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2달러 아래 가격에 XRP를 살 수 있다는 거는 마치 공짜로 주는 것과 같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현재의 가격이 XRP의 진짜 가치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 한술 더 떠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IQ 276으로 알려진 김영훈 박사라는 분은요, XRP 한 개에 100달러까지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되면은 1만 XRP만 갖고 있어도 100만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주장들이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많이 존재합니다. XRP가 한 개당 100달러라면은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넘어가는 건데 지금 전 세계 모든 암호 자산을 합친 규모보다도 훨씬 더 큰 숫자거든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목표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이 숫자를 떠나서 이들의 공통된 시각은 분명합니다. XRP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지금 가격이 나중에 돌아보면은 말도 안 되게 저렴했던 구간이 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왜 이런 확신들이 나올까요? 그냥 막연한 희망으로일까요? 아니면 뭔가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런 대목들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드려보자면은, 먼저 XRP는 원래 이렇게 한동안 잠잠하다가도 한번 움직일 때 크게 움직였다라는 이런 역사적인 패턴을 근거로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거든요. 2017년을 떠올려보면은 XRP 가격이 한동안 바닥을 기다가 몇 달 사이에 수배 동안 상승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이때 내내 부진하던 XRP가 2017년 몇 달 만에 800%, 700%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한 적이 있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갑자기 11월 달에 그 상황을 뒤집은 283% 급반등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지지부진하고 지루하다가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3배 이상 상승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이번에도 한 번 오를 때 시원하게 오를 거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과거 패턴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2017년에는 암호화폐 최초의 광풍이 있었고 2024년엔 또 그때만의 특수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랑 뭐가 달라졌나? 이걸 따져봐야지 설득력이 생깁니다. 사실 XRP를 둘러싼 환경은 몇 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바뀌었습니다. 가격은 과거 수준으로 내려왔지만요, 뒤에서 돌아가는 판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에요. 바로 그 부분이 XRP 강세론자들의 핵심 근거입니다. 첫 번째로 규제 리스크 측면에서 변화가 큽니다. 한때 XRP 하면은 따라다니던 미국 SEC 소송 이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수년 동안 법정 다툼이 이어졌었는데 작년에 일단 결론이 나면서 규제의 큰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XRP 자체를 거래 금지한다거나 아예 정지시킬 만한 명분 자체가 사라진 셈이죠.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진다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예 미국 정부 측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국 통화감독청 OCC가 주도한 조치인데요. 얼마 전에 OCC가 리플과 서클 같은 몇몇 업체한테 전국 단위 신탁은행 인가를 조건부 승인해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리플이 이제 미국에서 은행 비슷한 것을 설립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거고, 아직까지 최종 승인은 남아있지만요, 일단 허가 방침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기존 은행 업계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면 리플이라는 회사가 고객 돈을 보관하고 또 결제를 직접 처리하는 이런 금융기관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리플이 은행업에 발을 들이는 거고, 또 그 말은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을 은행이 직접 다루는 이런 자산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금융기관들의 태도 변화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월가의 대형 CEO들이 나와가지고 암호화폐는 사기다, 쓰레기다 이렇게 호평을 쏟아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대형 은행들, 자산운용사들,
너나 할 것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를 속속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가령 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비트코인을 담보로써 현금 대출을 해주는 사업까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 암호화폐를 보유한 채로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죠. 그리고 여러가지 은행들이 국제 송금이나 결제에서 리플의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도 들립니다. 이 과거에 암호화폐는 위험이다라는 인식이 강했었다면은 이제는 암호화폐의 기술은 곧 기회다. 이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XRP는 바로 그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혁신의 한 가지 축으로서 자주 언급되는 존재고요. 느린 해외 송금, 비싼 수수료, 이런 전통 금융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로서 리플 XRP의 기술력이 조명받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은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 XRP를 둘러싼 먹구름이 거의 거쳤고 기성 금융권의 수용성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XRP 투자자 입장에서 몇 년 전에는 늘 따라붙던 정부가 막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상당 부분 줄어든 거예요. 심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부담이 덜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생태계 측면의 발전인데요. XRP가 단순하게 거래소에서 매매만 되는 토큰이었다면 의미가 크진 않을 겁니다. 어디에 쓰이고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바로 그 부분에서 리플 레저의 최근 움직임이 흥미롭습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리플사는 자체적으로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리플 레저 위에 발행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죠. RLUSD라는 이름의 토큰인데 쉽게 말해서 XRP 네트워크상에서 돌아가는 1달러짜리 코인입니다. 이걸 어디에 쓰냐? 예를 들어가지고 XRP를 활용한 국제 결제나 송금에서 또 XRP랑 달러 간의 원활히 있는 브릿지 통화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최근에 미국의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도 이 RLUSD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리플 레저에서 발행된 달러 토큰을 제미니 거래소로 옮겨가지고 실제 달러랑 교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XRP 생태계에서 발행된 디지털 달러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결제나 송금에 XRP랑 1달러 토큰을 섞어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전통 금융의 느린 해외 송금을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과 XRP 조합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본격적인 길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종 블록체인 간의 연계 부분인데요. XRP를 다른 체인에서도 활용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곧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랩드 XRP가 출시될 예정인데 이게 뭐냐? XRP를 1대1 담보로 맡기고 솔라나 체인상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이 토큰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솔라나의 디파이 생태계나 다른 응용 서비스 안에서도 XRP의 가치가 통용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솔라나 기반의 어떤 탈중앙 금융 앱에서 XRP를 담보로 뭔가를 빌리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가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레이어 제로라는 이 체인 연결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XRP가 여러가지 블록체인 세계를 연결하는 이 교차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거에는 각자 체인 생태계가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면요, 이제 XRP 같은 자산은 여러가지 섬을 잇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BDC나 토큰화된 실물자산 흐름도 짚어볼까요? 요즘에 금융권에서 RWA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국채 같은 실물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하자는 움직임이 뜨겁습니다. 이 세계 유수의 자산운용사들이 앞으로 부동산도 블록체인상에서 조각 투자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이런 토큰화 혁신에 대해서 당연히 블록체인 인프라가 필요할 텐데 XRP 원장도 후보 중에 하나로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실제로 팔라우 같은 나라에서는요, 리플과 협력해서 자국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 CBDC 파일럿까지도 진행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실제 돈과 자산을 굴리는 영역들에서 리플 레저 기술이 쓰이고 있다. 이런 점도 이전 사이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이겠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규제랑 금융과 기술 측면에서 XRP가 놓인 입지는 과거랑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됐습니다. 가격 차트만 보면은 예전 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배경판은 이미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XRP 강세론자들의 자신감 근원이라고 봐요. 이번엔 다르다, 이런 말들이 함부로 쓰면 위험하겠지만 최소한 XRP를 둘러싼 환경이 예전과 다르게 유리해진다면 이게 많아진다는 건 부인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묻고 싶은 게 환경만 좋으면 뭐하나? 가격이 안 오르는데,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이 시장의 수급과 심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가격은 제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시장은 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국 균형을 찾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XRP의 펀더멘탈과 가격이 조금 괴리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초 체력에 비해서 가격이 약한 상태라는 건데 이런 갭들은 언젠가 메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위로일지 아래로일지 논쟁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위쪽으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핵심 퍼즐은 거시경제입니다. 지금까지 XRP의 개별 요소들을 봤다면은 이번엔 큰 그림에서 돈의 흐름을 보자는 거죠. 결국에 시장 전체 자금의 유입과 유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지난 2년간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크게 올린 시기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돈줄을 죄어서 물가를 잡겠다는 정책이었죠. 그 결과로서 시중의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들고 주식과 코인 할 것 없이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XRP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2025년 하반기 들어서 분위기가 슬슬 바뀌고 있고 이 물가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제는 경기가 걱정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긴축을 오래 했더니 이 경기가 식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였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페드가 마침내 금리 인상을 멈추고 12월 달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첫 번째 금리 인하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금리 인하인데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긴 하겠지만 이 방향성을 틀었다는데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조금씩 가겠다는 신호니까요. 금리가 내려가면은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기업이나 개인이나 돈을 빌리기 쉬워집니다. 시중에 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은행 이자에 돈을 묶어둘 이유가 줄어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은행 예금 이자가 높으니까 굳이 위험한 투자 안 하고 은행에 돈 두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 시장 투자자들이 수익을 찾아서 다시 주식이나 또 다른 자산 시장으로 나오려는 동기가 생기겠죠. 이런 것들을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시에 달러 가치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금리를 올리면은 그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요. 또 내려가면은 약세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은 달러가 예전만큼 강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신흥국이나 비달러 자산시장으로 이 글로벌 자금들이 이동하기 쉬워진다라는 거고 한마디로 돈이 다시 돌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변수는 존재합니다. 이 페드가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시장에 이거 금리 내리네. 그럼 앞으로 경기가 위험한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주식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미묘한 심리인데요. 나쁜 뉴스가 오히려 좋은 뉴스였던 시대가 가고 이제는 좋은 뉴스가 혹시 나쁜 소식의 그림자가 되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페드가 상당히 균형감 있게 정책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아직까지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인 위험 같은 것들은 언제 튈지 모르니까 항상 주시하셔야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행 중에 있고요. 중동 지역도 불안한 불씨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요인들이 갑자기 폭발하면은 금리가 어떻든 간에 시장 투자자들은 일단 겁부터 먹을 겁니다. 위험자산 팔고 현금이나 금 사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기대랑은 다르게 이 시장 유동성이 다시 얼어붙을 위험도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1분기에서 2분기는 이런 거시 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얼굴색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거시경제 이야기를 길게 하냐? XRP의 강세 시나리오도 여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XRP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이 돈줄이 막 조이면은 시장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고요. 또 반대로 전체적으로 돈이 돌기 시작하면은 좋은 자산에 물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XRP가 지금 펀더멘탈 측면에서 준비는 전부 갖춰놨다라고 했죠. 이제 물만 들어오면은 그 노를 저을 일만 남았다는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바로 거시자금 흐름이에요. 실제로 최근 시장 데이터를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은 위축돼 있어요. 뉴스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면은 시큰둥합니다. ETF가 나와도 가격이 왜 이러냐? 은행 라이선스는 받았다지만 시세가 반응이 없다. 이런 반응이 정말 많은데요. 근데 정작 가격이 빠지는 동안 그 뒤에서는 기관들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출시된 XRP 현물 ETF, 여기 된 상품들 얘기를 아까 드렸었는데 출시 이후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XRP 관련 ETF만 5가지 종류에 달하고요. 전부 다 합쳐봤을 때 11억 달러가 넘는 자산이 굴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들은 올해 연말 들어가지고 오히려 자금이 살짝 유출되는 모습이 나왔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이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큰손들은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미 한 바퀴 사이클을 돌았고 이제 리플 XRP처럼 아직까지 덜 오른 자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뉴스라거나 가격 움직임만 보면은 초조하지만요. 막상 시장 속내를 보면은 큰돈들은 다음 기회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온체인 데이터도 한몫을 합니다. 최근에 한 온체인 분석가가 XRP 네트워크 데이터를 들여다봤는데 XRP가 연중 최저가 부근으로 떨어질 때 전체 거래의 대부분을 고래들이 차지했다고 해요. 반대로 개미들의 작은 거래들은 확 줄었다는 거고 이거는 팔 사람은 없고 살 사람만 남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의 대부분의 거래가 큰 손들 위주였다면은 그들은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기 위해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보통 개미들이 공포에 던지고 고래들이 받는 이런 그림이 데이터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표로도 현재 시장은 극단적 공포 수준입니다.
대중은 겁먹었는데 한편에서는 조용히 매집이 돈다. 역사적으로 상당히 바닥에 가까운 시장에서나 나오는 전형적인 풍경이겠죠. 지금 XRP는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일수록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도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 평단 관리하시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안내드리는 자료도 레버리지나 단타가 아니라 무조건 현물 매매 기준으로만 정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언제 터질 것이냐겠죠. 이 부분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앞서 거시경제 이야기를 꺼낸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퍼즐이 맞춰져야 큰 반등이 시작됩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구조적인 준비는 갖췄어요. 규제도 풀렸죠. 기술도 개발됐죠. 기관 통로도 열렸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촉발점인 거고 그 촉발점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개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페드가 내년 1분기 내내 금리 인하를 이어가고 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XRP 쪽에서도 은행 인가가 최종 승인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금융사랑 신규 제휴가 발표가 된다든지 혹은 큰손 투자자들의 대량 매수 소식 같은 게 전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반대로 호재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거시경제가 생각만큼 빨리 좋아지지 않는 경우겠죠. 금리를 내린다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은 이 모두가 관망만 할 수가 있습니다. XRP 쪽 호재도 당장 큰 뉴스 없이 시간이 지날 수가 있고요. 그럴 땐 XRP 가격도 당분간은 크게 오르지 못할 거고 1달러, 2달러 사이 이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적인 변화는 이미 진행형이라는 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시장의 에너지는 서서히 축적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태가 길어지면은 나중에 한번 움직일 때 더 크게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이 결국에 투자자로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모두 대비하셔야겠죠. 당장 상승하는 경우랑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는 경우, 이 개인마다 전략은 다르겠지만 저는 둘 다 놓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포에 팔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미래만 믿고 가만히 있지도 않는 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XRP 가격이 저렴하다고 느껴진다면은 이 적절하게 분할해서 모아가되 너무 큰 비중을 한 번에 실어서 나중에 조정이 와도 버틸 여력이 없게 만들지 마셔야겠습니다. 이미 가진 분들도 혹시나 물량을 늘리고 싶다면은 조금씩 타이밍을 나눠서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상승세가 온다면은 미래 계획했던 구간마다 일부씩 수익 실현해주는 것들이 현명합니다. 이건 XRP뿐만 아니라 어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막상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욕심이 커지고 그러다가 타이밍 놓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허다하니까요.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XRP 커뮤니티가 진짜 리스크는요, XRP를 들고 있지 않는 거,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를 아까 전해드렸죠.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진짜 리스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서 시장을 맞이하는 것이라고요. XRP를 반드시 사라는 뜻이 아니라 이 시장의 구조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게 곧 위험이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재 XRP를 둘러싼 변화들, 그리고 거시 환경 변화는 분명 무언가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격은 조용하니까 모순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 바로 기회가 숨어있는 퍼즐일 수가 있겠죠. 이게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퍼즐을 푸는 게 숙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드려 보자면요. XRP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장벽들을 하나씩 허물고 있었고 가격 외적인 부분에서 착실하게 힘을 길러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가격은 때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들 해요. 하지만 때로는 또 가격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XRP의 현재 상황이 어쩌면 그런 케이스일지 모르겠죠. 물론 미래의 일은 아무도 단언할 수가 없겠지만 XRP가 과연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오랜 인고의 시간을 거칠지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한 거 한 가지, 이 지금 시장에 퍼져있는 공포랑 무관심 속에서도 XRP의 펀더멘탈에는 큰 균열이 없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데이터랑 뉴스 흐름이 보여주는 현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성급한 절망도 또 성급한 낙관도 금물이겠죠. 이 대신에 우리는 무엇이 변했고 또 무엇이 그대로인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이 XRP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코인입니다.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고 몇몇 개 큰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실제 쓰임새를 이렇게 실험하는 거의 유일한 메이저 RT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규제나 이 소송의 직격탄도 맞았겠지만 이제는 그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판이 바뀌면 게임도 바뀌는 법이겠죠. 저는 XRP가 여기서 처한 구조적인 변화들, 그런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XRP가 시장을 흔들 준비 중이라는 이 오늘의 메시지는요, 절대로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거, 물밑에서 차곡차곡 쌓인 변화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언젠가 수면 위로 폭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장담 못하겠지만 이 준비된 투자자한테 그날은 기회가 되어줄 겁니다. 반대로 아무런 관점 없이 휩쓸려 다니면은 정작 그런 날이 와도 내 것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디 오늘 영상이 XRP를 포함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대하는 이 시각과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돌고 돌지만요.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언제나 살아남습니다. 이제 과연 XRP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 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가 중에 한 명인 존 템플턴 경은 이런 말을 남겼죠.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고 회의 속에서 자라면서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행복 속에서 사라진다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느끼는 XRP에 대한 차가운 비관과 과연 진짜로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심들은 역설적으로 거대한 상승이 잉태되는 가장 완벽한 토양입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가격의 숫자가 멈춰 있을 때 리플은 미국 금융권의 심장부로 파고들면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댐을 쌓아왔어요. 숫자는 때론 진실을 가리지만요. 이 구조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대중이 실망하면서 떠나가는 지금 이 시점, 이 순간이 바로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파도를 바꿀 폭풍 전야의 고요일 수 있다는 것. 이 가격의 소음이 아니라 가치의 울림에 집중을 하십시오. 깨어있는 통찰로서 이 고요함을 견뎌낸 분들만이 머지않아서 다가올 거대한 파도의 주인공이 되어줄 겁니다. 특히나 새해 그 찬란한 반전의 순간까지 우리 신사 채널이 구독자분들의 확신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